자, ERP 회계 인사 컨설팅 12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실무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회계관리의 핵심 ERP의 기초, 정보관리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부터 쭉 한 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장. 자, 먼저 회계관리 실무 핵심 ERP 기초에 대해서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작에서는 i큐브, 우리가 이제 영림원도 있고 i큐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육용으로 i큐브에 대한 핵심 ERP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초로 로그인 할 때는 회사 코드를 이제 처음 깔 때는 공을 4개를 치고 그 다음에 사원 코드와 사원 암호는 그냥 먼저 SYSTEM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한다. 자, 그래서 회사 코드 밑에 본 것처럼 우리가 SYSTEM 시스템과 암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해서 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000 치면 시스템 관리 회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사원 코드에다가 대문자로 SYSTEM 시스템을 치면 엔터를 치게 되면 시스템 관리자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암호도 다시 또 SYSTEM 요걸 입력하시고 대문자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회사 등록 정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기초 정보 관리를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또 파라미터라는 것을 배웠었죠, 앞에서. 자, 그래서 환경 설정까지 우리 회사에 맞게끔 환경 설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 위에 있었죠? 어태치가 나온 걸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니면 오려두기 하셔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어태치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폴더 하나를 더 만들어서 무슨 뭐 회계다, 인사다, 물류다, 생산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원을 들어가는 것은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i큐브 코어 DB에 쭉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또 나온 것이 있죠. 이걸 그대로 하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복원시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DB 설치 경로 지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전문성으로 갖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복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본격적으로 핵심 ERP의 프로세스, 핵심 ERP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가운데가 지금 회계 모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회계 모듈에서는 여기 보시면 전표장부, 그 다음에 고정자산,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자금관리, 기초정보, 예산관리까지 회계 모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회계 모듈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회계에서 지금 물류부터 한다 그러면 판매계획, 영업현황, 매출관리, 수금관리, 출고관리, 수주관리, 영업분석, 기초정보관리가 따로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 모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물류 모듈에 대해서 또 무역관리가 또 들어가겠죠. 이 무역관리는 여러분들이 1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발주 수출량 수입 현황, 그 다음에 해외 수주, 그 다음에 로컬 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물류 모듈에 여러분들 보시면 구매 자재, 구매 관리, 구매 현황, 구매 분석, 재고 관리, 재고 수불 현황, 재고 평가, 기초 정보 관리 이렇게 그래서 물류 관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데 회계 1급은 구매 자재 관리, 무역 관리, 영업 관리 다 들어가는데 무역 관리는 1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2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모듈에서는 생산 계획의 작업 지시, 생산 실적, 외주 관리. 이 외주 관리는 또 1급에 해당됩니다. 외주
생산 외주 현황 요것도 1급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2급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이렇게 해서 생산 모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 모듈에서는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관리, 근태급여, 사회보험, 우리 4대 보험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연말정산, 퇴직정산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져서 어디로 어떻게 모이냐 회계 모듈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도 하긴 하지만 각종 물류, 생산, 인사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어디에서 모든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냐. 회계 모듈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ERP, 우리 ERP2, ERP2를 확장 ERP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생산, 인사, 물류, 생산, 회계에서 쓰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회계 모듈, 핵심 ERP의 회계 모듈은 인사, 물류, 생산 모듈에서 처리되는 회계 관련 정보를 전송받고 여기에서 회계 모듈 고유의 업무는 전표, 자금, 부가가치세 등의 정보를 관리하여 내부 관리 목적과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사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ERP, 핵심 ERP 인사 모듈은 ERP의 운영에 기반이 되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급여, 사회보험, 세무, 업무 등에 관한 정보 및 처리를 지원한다. 우리가 인사 쪽은 세무 쪽이 여러분들 월급 주는데 퇴직금 주는 쪽에서 근태 현황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모듈은 생산 ERP의 생산 모듈에 MRP 자재 소요 계획이죠. 이에 의해서 최소의 재고 비용 및 최적의 생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생산 관리를 지원한다. 이렇게 들어가진 거고 물류 모듈은 생산 ERP의 모듈 물류는 영업 관리, 자재 관리, 무역 관리를 총괄한다. 영업 관리에서는 출고의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자재 관리에서는 구매 및 재고 관리를 수행하며 수출과 수입은 무역 관리를 통하여 수행한다. 우리 ERP 2급에서는 무역 관리는 생략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포함한다 그러면 1급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 모듈, 인사 모듈, 생산 모듈, 물류 모듈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회계, 인사, 생산, 물류도 자격증이 2급, 1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네 개의 모듈을 다 갖고 있으면 2급은 마스터 자격증이 되는 거고 1급만 다 갖고 있으면 PT 자격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전체 프로세스에 보시면 요 형태입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반적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것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니까 여기 보시면 핵심의 원가 관리는 생략됐다고 그랬죠. 여기 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실무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문성 있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는 거지 뭐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은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우리가 전반적이게 다 하는데 회계는 회계, 인사는 인사, 물류는 물류, 생산은 생산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이루어져서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결산해서 되는데 이것이 회계 관리의 전체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관리, 회계 정보하고 기초 정보 관리, 초기화 잔액조를 다 해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움직여서 전표가 나오는데 이 전표는 어디에서 인사, 물류, 생산 모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미결 처리된 것들을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자금 관리에 들어가서 또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도 다 이루어지겠고 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전표 승인이 이루어지면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할 때는 넘어가시고 또 부가세 신고할 거고 다 합쳐서 결산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결산이 또 이루어지겠죠. 우리 부가세 부속서 신고에서는 또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리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들이 회계관리 전체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번 시스템 관리. 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회사와 회사의 조직도 및 기본 환경을 설정한다. 전 항상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겠죠.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 및 마스터 데이터의 등록과 정기월 정보를 관리한다. 전표 장부관리라고 그랬죠. 발생되는 거래를 입력하고 관련 재장부를 조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가세 관리, 전표 입력 자료에 의하여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를 작성하고 고정자산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료의 입력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금 관리는 자금 현황 및 받으러온과 지급어음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예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고정산 관리와 자금 관리와 예산 관리는 자주 나옵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 대비 집행 등으로 정보 관리를 한다. 마지막 결산, 재무제표 관리. 자, 우리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아시겠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죠. 결산 및 보고용의 재무제표와 관리 항목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정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요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위에 거. 요 위에 거. 요 위에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닫기는 화면을 닫는 거고 코드 도움은 우리가 F2번을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ESC 누르면 닫기가 되는 거고 삭제는 F5번 누르시는 거고 조회는 우리가 그냥 조회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F2번도 누르는 거니까 12번 그 다음에 인쇄는 F9번 그 다음에 화면 분할은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화면 분할 찍게 되면 여러 개의 화면을 조회하는 경우 화면을 분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조회 방법에서 조회 방법은 조회 필드에 조회권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거나 아이콘을 클릭해서 엔터키 F12를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엔터키가 됐는데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면 다 입력하고 나서 엔터 다 치고 나서 조회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남아 있으면 저장이 되는 거고 남아 없으면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저장 방법에서는 엔터키를 이용하는 방법에 입력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저장된다. 엔터키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엔터 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갔을 때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 저장 아이콘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변경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된 것을 메시지가 보인다. 조회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장 아이콘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무를 체크할 수가 있다.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 아이콘을 하나로 조회와 저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삭제 방법은 여러 개의 데이터에 선별적으로 삭제가 할 때에는 각 필드의 좌측에 있는 체크 표시를 해서 선별적으로 삭제를 실행할 수 있고 아니면 한 줄이면 찍고 F5번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직도 등록.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권한 체계를 지니고 이를 분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든 기업은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이 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화하며 할당한다. 이와 같이 할당된 업무를 부서별, 개인별로 체계화한 도표를 조직도로 한다. ERP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행할 프로세스를 조직도의 등록이다. 자, 조직도 등록은 회사 등록에 사업장 등록에 부문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이렇게 등록 순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화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직 또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자료를 이하여 ERP 시스템에 입력하기로 한다. 서화전자의 조직도 이렇게 나왔죠. 그 회사 등록, 회사 등록은 본점이나 마찬가지고 사업장 등록은 본점과 지사들, 뭐 지사가 더 많으면 더 많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문 등록, 관리 부분, 영업 부분, 생산 부분, 자재 부분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 다음에 부서 등록, 부분 등록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는 더 거기에 세밀하게 임원실이냐, 관리 분야, 영업 분야, 총무 분야, 생산 분야, 자재 분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또한 사원 등록, 임원실이면 임원실에 대한 이사급서부터 이상이 들어가겠고, 관리 부분도 들어가겠죠. 여기는 그냥 약식으로 한 명씩 다 들어갔고요. 자재부만 우리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서 홍재룡과 조재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은 대표이사, 관리부장, 뭐 이렇게 영업부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자 권한 설정을 우리가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과장이면 과장까지, 대리면 대리까지 볼 수 있는 것을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 또는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문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사용자 환경 설정, 환경 설정도 있어요. 권한 설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먼저 하던 권한 설정을 먼저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단 부서 등록에 들어갈 때는 부문 등록이라는 것이 없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서 등록 안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부문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직도는 최초 로그인해서 우리가 000 쳐서 시스템 SYSTM 그 다음에 암호도 똑같이 쳐서 우리가 사원 등록을 6,000번을 하던 9,000번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암호 번호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번호, 자기 핸드폰 뒷번호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질 겁니다. 조직도 등록에서는 우리가 등록에서는 재로그인 다 했으면 만 6,000번 했다 그럼 6,000번 9,000번 했다는 9,000번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9,000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S와 STM으로 다 들어가셔서 우리가 사업장 등록 그 다음에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또 사용자 로그인을 재로그인을 한번 더 합니다. 원래 재로그인을 두 번 하게 돼요. 그 사용자 권한 설정에 부여된 권한 우리는 박건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박건양으로 우리가 클릭해서 우리가 ERP 시스템을 로그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최초 000 해가지고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직 다시 또 재로그인해서 조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자 로그인해서 우리가 재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빈자리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000 시스템 관리 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다시 또 SYSTM으로 암호 대문자로 쳐주시면 이런 형태로 입력하게 됩니다. 엔터 로그인 치게 돼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최초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과정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경우에는 사용하던 회사 코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으면 기존에 들어가셔서 내 회사로 들어가면 될 거니까. 자, 회사 등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등록 들어갈 때는 우리가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회사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ERP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으로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참고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화면 왼쪽에 회사명을 입력하고 오른쪽엔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여 노란색에 표시된 필드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회계연도는 제가 8기로 해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000번으로 등록할 겁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여러분들 9,000번을 하든 6,000번을 하든 자기 핸드폰 뒷자리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래 놓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8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에서 기준을 잡아서 당해연도까지 따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나왔죠.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나왔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개업연월일과 또 요거는 뭡니까? 설립연월일이죠. 밑에 거는 설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2월 1일로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2월 1일로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2월 1일, 2월 1일.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종류는 업체는 제조 도매, 종목은 전자제품 이렇게 해서 주소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내국법이면 중소기업을 할 것이고 본점 전화번호는 뭐 이렇게 번호 들어갈 것이고 관할 세무서도 서초 세무서 여기 밑에 있죠?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번호에 빨간색 글씨가 표시된 것은 입력에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치게 되면 빨간색이 나오면 오류가 된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수정하셔야 됩니다. 흰색이 꼭 나와야 되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레코드는 필수 우리가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본점 우편번호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F2번을 누르던가 아니면 요거를 클릭하셔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도로명 주소 탭에서 언남길 예를 들어서 언남길을 우리가 입력한 후에 우편번호와 지역번호를 동시에 입력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 시에는 엔터로 이동하면서 입력한다. 주어진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사용 여부에서 엔터를 하면 레코드가 코드 9000번이면 9000번, 6000번 자기 번호의 아래 위치하였으며 저장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관할 세무서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할 세무서가 우리가 나온 거에서 앞부분에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입력할 때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관할 세무서가 여기 근처에 나옵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를 서초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있죠? 여기다 뭐 다 써 있죠. 요거를 그대로 다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울산 공장 것도 마찬가지로 다 입력을 다 했으면 우리가 입력해서 주어진 내용을 다 입력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보면 주 총괄 납부 사업장 등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지사 거 다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본점 여부는 여기는 부예요. 요거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행심 필요 없고요. 요거는 오른쪽 상단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주 총괄 납부 사업장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서 F2번 눌러서 본사 지정하면 자동으로 본사가 오른쪽이 지정이 돼요. 요 2000번만 여러분들 다시 또 두 번째 칸에다가 F2번 눌러서 서화전자 울산 공장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 사업장에 우리가 클릭해서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란에서 첨번을 입력하고 엔터하고 승인번호를 우리가 입력하게 되겠죠. 승인번호 1, 2, 3, 4, 5, 6, 7을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엔터하면 다음 종사업장 등록에 2000번을 이건 그대로 쫓아오니까 본전 거는 2000번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X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문과 부서 등록이라고 그랬죠.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에 부서 등록으로 들어가요. 부문 등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서 등록 안에 부문 등록을 먼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부서란 회사에 구체적으로 상세적인 작업을 하고 조직 체계를 의미하며 회사는 업무, 영역에 따라서 총무부, 격리부, 관리부, 인사부, 생산부 등의 부서를 부문하여 관리한다. 이때 부서들의 총괄 업무 개념으로 부문을 사용한다. 자, 제시된 조직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과 부서 등록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부문 등록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 부문 등록이 있어요. 부문 등록을 먼저 1000번 치고 관리 부분 들어가고, 뭐 그때 종료는 안 해도 좋습니다. 2000년도에 영업 부분 들어가시고, 3000번에 들어가고, 4000번 들어가서 등록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서 등록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 등록에 보면 화면에서 각 부서를 사업장 코드와 부문 코드를 사용기간까지 입력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사용기간까지 뭐 회사 등록 회계 연도 시작일 자동으로 표시해주며 종료일간에 공란을 두면 사용기간이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공란을 두게 되면 이렇게 사용 제한이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먼저 부서 등록 들어가셔서는 먼저 부문 등록키를 먼저 이용하셔서 항상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 등록입니다. 사원 등록에 쓴 시스템 관리라고 나왔죠. 회사 등록 정보, 사원 등록이라고 나왔죠. 자, 사원이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사람을 의미한다. 사원 등록에서는 사원에 속해 있는 부서 및 조회 권한이나 입력 방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력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입력 방식. 자, 입력 방식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사용자, 즉 사원의 전표 입력 방식, 미결, 승인, 수정. 원래 수정이 제일 높은 거예요. 미결은 생산부, 무슨 여러 가지 인사부, 물류, 구매부에서 다 올라오면 승인을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승인을 해줘야지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에 관한 설정이다. 시험 문제 이론생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표 입력을 한 후 전표 승인권자로부터 회계과죠.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승인 전표가 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미결 처리가 되겠죠. 인사, 물류, 생산 등에 있어서 승인은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이 되므로 전표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표를 수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 해제를 받아야 하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수정은 제일 높은 거라고 그랬죠.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 승인 해제를 하지 않아도 해당 전표의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정이 제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결, 승인, 수정이죠. 우리가 연습할 때는 다 수정으로 우리 박건양을 수정으로 할 거예요. 되면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 마스터 데이터란 일회성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회사 코드, 사업장 코드, 부문 코드, 부서 코드, 사원 코드, 품목 코드, 거래 부처 코드, 관리 항목 코드 등을 말한다. 잘못된 부분의 삭제는 하위 조직이 없어야 하며 하위 조직이 있다면 먼저 하위 조직의 삭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하자면 분기를 내고 나서 그 다음 관리 항목이 우리가 책정했어요. 근데 분기를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해야지만 분기가 삭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가 몇 명 있어? 2명 있었죠? 그러니 4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건양 거는 6번 해야 되겠죠? 이 서중주 거는 2번 해야 되겠죠? 총재령도 2번 해야 되겠죠? 조재부는 1번 해야 되겠죠? 만약에 서승주와 홍재령이 똑같다 그러면 서승주를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른쪽 서승주를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홍재령에 넣어서 다시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서승주과 홍재령께 다 복사가 권한이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는 게 복사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복사까지 여러분들 해제까지 한번 해 드렸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자, 거래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로 구분된다. 일반 거래처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거래처는 일반, 개인이면 3번 주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금융거래처에서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8, 카드사, 법인카드, 그는 신용카드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게 되면 기초정보관 메뉴에서 이제 서승주를 로그인한다 그랬죠? 여기는 제가 서승주를 안 하고 여러분들 회계 관리하니까 여기는 박건양으로 하겠습니다. 박건양으로 할게요. 자, 박건양으로 여러분들이 쭉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면 여러분들 금융거래처에 쭉 나오겠죠?
이 동양전자 금융거래처, 말하자면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 이걸 다 입력을 하시겠죠.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도 옆에도 보시면 이것도 쓸 필요 없어요. 원래 거래 시작일은 벼놓으세요. 2020년이면 2020년 또 칠 필요 없으니까 아예 벼놓으시고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거래처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프로젝트 등록.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프로젝트 등록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사업장 부문, 부서별 관리에 의해 별도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자 한다. 자, 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화전제 프로젝트 메뉴를 적절하게 등록하시어 K1-1, K1-2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썸머, 그 다음에 할인 행사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겠죠. 요거 진행, 제조 직접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꼭 입력하셔서 K1, K2, K1-1, K1-2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 연결 계정 과목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회계, 인사, 물류, 생산을 통합적으로 통합정보 시스템을 내기 때문에 연결 프로그램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유가 같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회계, 인사, 급여 모듈의 급여상의 자료, 물류 모듈의 매출 수금에 대한 매입 자료, 생산 모듈에 대한 외주 가공비 등에 대한 자료, 회계 모듈에 반영되어 있는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동과 경영성과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각 모듈에 대해서 회계 모듈로 자동으로 자료를 이동할 수 있도록 붕괴 과정을 미리 설정해 주는 것이 회계 연결 계정 설정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인사관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 여기서 먼저 아무도 들어갔죠? 자, 그래서 초기화 설정해서 여기 그대로 다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다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그만 팝업창이 나오면 여기서 전체를 눌러서 우리가 해도 돼요. 이거는 인사관리의 급여만 한 거예요. 전체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다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고 전체 매들은 제가 한번 또 실기를 보여드릴 때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죠. 요 세부사항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시면 우리가 관리 항목까지 여러분들 다 관리 내역 등록까지 해드린 겁니다. 회계면 회계, 인사면 인사 이것도 다 구분되겠죠. 마감 연월일, 우리 마감은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감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지, 이거는 실무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이 끝나서 다음 해로 데이터를 이월할 때만 사용하며 회계기간에 중이라도 월 결산을 하였다면 결산월까지만 더 이상 입력할 수 없도록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 여기까지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